이번 영상은 갑오징어 유동채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제가 이 채비를 계속 테스트해 보면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작년에 정말 수많은 분들께서 해주신 질문 중에 하나인 베이트로 샤크리 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어깨가 아파서 샤크리를 못 칠 것 같아요. 또는 저는 힘들어서 그렇게 역동적인 낚시를 못 하겠어요. 이 모든 점은 샤크리라는 동작에서 오는 어려움인데, 그럼 샤크리와 같은 동작을 하지 않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에 빠져서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상황을 판단해보고 현재까지도 여러 번 테스트에 거쳐서 만들어 보고 있는 채비입니다. 물론 샤크리만큼 순간적으로 강한 어필을 줄 순 없지만 안정적인 애기의 폴링과 그 채공 시간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테스트하면서 만들어 본 채비이고, 1년 정도 테스트하고 고안해 본 채비다 보니 아직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채비 개발은 제 생각엔 적어도 최소 5년 이상의 꾸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해당 채비만의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부각시켜서 장점을 더 특화시키고 단점을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매번 한 단계 한 단계에 거쳐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작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고민하고 테스트해보고 있으니 수년 내에는 정말 좋은 채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제작했던 한치 유동채비나 심해 갑오징어 유동채비처럼 저는 현존하는 채비 특성들 중에서 특히 유동이라는 특성의 장점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유동이라고 불리는 프리슬라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대상어종에게 이물감을 적게 느껴 아기를 안고 있는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늘어난 시간에서 오는 좀 더 정확한 후킹 성공률에 의한 랜딩 성공률 증가입니다. 이는 제가 작년에 업로드했던 영상 중에서 틴셀의 비밀을 아시나요? 편에서 한번 조금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위에 유동의 장점은 샤크 리액션과는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샤크리를 안 쳐도 샤크리를 친 것에 반 정도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샤크리의 자극적인 어필은 없지만 늘어난 폴링 시간과 안정적인 스테이는 이 제가 생각하는 하이브리드라는 채비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우선 그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에서 직결채비와 가지채비의 가장 큰 단점과 채비에서 오는 기능적 리스크는 사실 봉돌에 있습니다. 이 봉돌 리스크에 대한 설명 영상은 지금 당장 설명하기에는 너무 긴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에 있어서 봉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따로 제작해 드릴 예정이고, 그럼 그 리스크를 제외하고 알아야 할 것이 직결채비와 가지채비의 차이점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해 보면 가장 결국 요점이 되는 차이점은 바로 애기의 자유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기의 자유도란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작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냐, 아니면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반응을 하냐의 차이인데요.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고 산책을 하냐, 아니면 길게 잡고 산책을 하냐로 상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직결채비는 사용자 로드에서 오는 모든 움직임을 애기가 그대로 수행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조작성이 뛰어나고 반응도가 매우 빠르면서 애기에서 전해져 오는 힘 또한 직접적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애기에서 오는 변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무게나 저항감이 사용자 손으로 전달되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만 들어본다면 직결채비가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직결채비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사용자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또는 1cm의 움직임조차 로봇처럼 계산돼서 움직일 수 있다면, 또는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먼저 행동할 수 있다면 직결채비만큼 좋은 채비는 단연 존재할 수가 없겠지만, 낚시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그중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사용자의 불필요한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호수같이 잔잔한 곳에서 최상의 컨디션에 육지처럼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단순히 낚싯대만 들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바다 위는 호수가 아니고 우리 몸은 전봇대가 아닙니다. 바다 위에선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자의 집중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이 합쳐지면서 불필요한 움직임들이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악화되는 기상에 반복되는 너울로 인해서 아기가 너무 높게 올라간다거나, 개인의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로드 조작이 산만해질 수도 있고, 이는 곧 정확한 스테이 동작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두 종류 낚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폴링과 스테이 중에서 스테이라는 중요한 한 가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 적절하지 않은 움직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채비가 바로 가지채비인데, 이 가지채비는 직결채비에 비해 애기 조작성도 떨어집니다. 애기에서 오는 변화조차 느리게 느껴지는 단점이 있지만, 가지채비의 목줄 길이에서 오는 여윳줄만큼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불필요한 애기의 움직임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심이 깊거나 너울이 높을 때 애기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지채비의 목줄 길이를 비정상적으로 늘리거나 로드의 가동 범위가 넓은 연질대를 사용해서 애기의 움직임을 제한해 가지고 안정적인 스테이를 주고 있습니다. 직결채비가 가진 뛰어난 조작성과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빠르게 전달되는 애기의 상태, 그리고 가지채비가 가진 보안성과 안정적인 애기의 움직임을 장점을 최대한 살린 유동 직결채비가 바로 오늘 영상 제작의 이유인 하이브리드 채비입니다. 그럼 채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5호, 6호 정도 되는 나일론을 한 40, 50cm 여유 있게 잘라 주시고, 이런 스위벨을 맨 위에 하나 묶어 줍니다. 저는 유니노트로 묶겠습니다. 유니노트로 묶고 위에 잘라주고, 이 상태에서 이 딱딱한 하드 계열 구슬을 그냥 넣어줍니다. 하드 계열 구슬 넣고, 그리고 이런 롤링 루어 스냅이 있습니다. 저 키우라 거 쓰는데 롤링 루어 스냅 1호 10kg 정도 견디는 거를 넣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틀은 완성됐는데, 여기서 한 뼘 정도 20cm 정도 되는 부분에 구슬을 저희는 고정을 시켜줍니다. 한 뼘 20cm 정도 되는 부분에 구슬을 고정시켜 줍니다. 구슬을 고정시킬 때 묶지 마시고 그냥 한 2번, 3번 정도 넣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라인을 한 번, 2번, 직접적으로 힘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3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받지 않는 곳이면 2번만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링 루어 스냅이랑 이 구슬 하나가 위아래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옵니다. 이러고 고정시킨 구슬 한 10cm 정도만 남기고 자르시면, 여기다가 원터치 스위벨 스냅을 다셔도 되고 핀도레도 다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봉돌을 직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다가 유니노트로 봉돌 직결 이렇게 하고 끝에 마무리.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의 채비가 나옵니다.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롤링 스냅과 밑에 고정적으로 붙어있는 봉돌, 이 상태에서 애기를 달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나올 때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는데, 이 애기의 바늘이 봉돌과 이렇게 맞춰져 있거나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애기가 봉돌보다 위에 있으면 이 봉돌 위에 있는 스위벨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저처럼 봉돌과 이렇게 수평을 맞추시거나 아니면 애기가 좀 더 밑으로 가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채비의 가장 큰 장점은 봉돌이 강제적으로 애기를 끌고 내려가지 않아서, 원래 직결채비는 올렸다가 내리면 봉돌이 강제로 애기를 끌고 내려가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는데, 이 채비는 봉돌이 강제적으로 아기를 끌고 내려가지 않아서 아기의 폴링 시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는 아기의 폴링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대상어의 호기심을 유발해가지고 샤크리 같은 다단저킹처럼 순간적인 강한 어필은 줄 수 없지만 안정적인 아기의 폴링과 그 채공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대상어를 유혹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가지채비처럼 수평의 가동 범위가 늘어나진 않지만 수직의 가동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자의 불필요한 움직임은 어느 정도 보완해 줍니다. 이는 직결채비의 가장 큰 단점을 보완한 채비로 이 채비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채비로도 극복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수평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물속의 조류와 바람으로 인한 선속의 영향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채비는 수직적인 힘에 대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제공할 수 있지만 물이 빨라지는 시간이나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빠르게 이동하는 시간, 즉 수평적인 움직임이 강해지는 시간에는 이 가지채비만의 장점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채비가 유동 가지채비인 더블 액션 채비입니다. 이 더블 액션 채비는 기존에 저희가 한 50, 60 정도 했다면 이거는 쇼크리더를 하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쇼크리더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 채비를 만들어 보면 한 60cm 정도를 잘라 주시고, 쇼크리더를 원래 하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됩니다. 위에다가 스위벨을 묶어 줍니다. 이 스위벨의 역할은 쇼크리더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원줄과 이 채비를 이어주는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이걸 특별해서 쓴 거는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쇼크리더를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보분들을 위한 채비이기 때문에 쇼크리더를 배제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는 똑같이 스위벨을 묶고, 여기서 조금 다른데, 아까는 하드 비즈 구슬을 그냥 넣어서 통과시켜서 그냥 했다면 이번에는 올라갈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줘야 됩니다. 저는 이 제한을 20cm 이상을 주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전 가지채비 설명할 때도 말했지만 이 위에 줄이 이 애기의 목줄보다 길어야 됩니다. 그래야 걸림이 적기 때문에 저는 위에 단차를 한 30cm 이상 냅두고 여기다 비즈를 2번 정도만 통과시켜서 고정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로 힘 받는 구간이 아니라 비즈를 한 번, 2번만 통과시켜도 비즈가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비즈를 하나를 고정을 시켜 주시고, 여기서 아까는 롤링 로어 스냅을 썼다면 이번에는 그냥 수위벨을 넣고 이 한 뼘 정도 되는 거리에 또 비즈를 고정을 시켜 줍니다. 20cm 정도 되는 거리에 비즈를 넣고, 이 밑에 쪽은 힘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3번 정도는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번만 해도 안 풀릴 때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밑에 힘 받는 부분은 한 3번 정도 줄을 통과시켜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 줄을 이 정도로 당겨 주시고, 밑에 봉돌은 목줄의 길이보다는 적게, 저는 아까보다는 길지만 한 10cm 이상에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돌에 핀돌에나 스냅을 안 쓰는 이유는 조류의 영향을 덜 받고 이런 거보다 애기의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봉돌 호스를 낚시하면서 자주 바꾸거나 이러질 않아서 위에 스위벨, 그리고 고정된 구슬, 그리고 유동으로 움직이는 스위벨, 고정된 구슬, 그리고 봉돌인데, 이 유동으로 움직이는 스위벨에 목줄을 만들어 줍니다. 가지줄은 저는 20cm 정도 주고 이거를 묶어서 애기를 달아주시면 끝입니다. 여기다 애기를 달아주시면 끝. 이게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맨 위에는 스위벨, 이게 채비가 다 안 보일 텐데 이 위아래로 수직적인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이 스위벨이 하나가 있고, 가지채비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폴링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 줍니다. 이게 수직적이라 이게 영상에 보이기 힘든데, 이 위아래로도 수직적으로 좀 자유롭고 가지채비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도 좀 자유롭습니다. 이 더블 액션 채비는 가지채비와 유동채비의 장점이 모두 있기 때문에 대상어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으로는 매우 뛰어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단점이자 장점이 존재하는데, 애기로 전달되는 속도가 기존의 가지채비보다는 수직으로도 유동이기 때문에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어를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수직과 수평에 모두 안정적인 움직임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졌기에 대상어에 대해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에겐 기능적으로는 최고의 채비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을 가진 더블 액션 채비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걸 사용할 텐데요.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어떤 점에서 유리하고 어떤 점에서 불리한지 한번 이번 시즌을 지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비 영상 종료! 이번 쭈꾸미 당첨자는 김더더님이랑 박현경님입니다. 커뮤니티나 밴드 채팅으로 개인 정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영상 삼행시는 초고난이도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로 오행시 해주시면 되고, 저 궁금해서 그런데 이 하이프 기능이 지금 오픈이 됐는데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좋아요 누르면 이 하이프라는 이게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좋아요 누르시고 하이프 누르시고 이 하이프 점수 주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가지고 이거 주시고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종료. 아, 맞아. 다음 영상은 제가 갑오징어 낚시나 쭈꾸미 낚시나 봉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종료.